더워.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찐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캡틴 아메리카 2편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악의 조직 히드라는 로키의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창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어벤져스가 히드라를 공격을 합니다. 무사히 로키의 창을 회수를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토니는 그 창에 있던 보석에 아주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을 해내고요. 그 힘을 이용해서 자신이 꿈꿔왔던 지구 평화를 위한 울트론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 평화를 위해 만든 인공지능은 오히려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인간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어벤져스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구를 지키려다 대로 뒤통수를 맞은 어벤져스와 울트론 군단이 서로 맞서 싸우게 된다는 마블표 히어로 액션 영화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지루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이렇게 현란한 액션과 CG 그리고 뭐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가득한 영화인데도 왜 지루할까요? 사실 2019년까지 어벤져스 3편이 이제 이야기되어 있는데 매년 2편에서 3편씩 마블 영화가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사실 새로 만들어진 히어로들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이제 앤트맨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히어로가 개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점점 축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벤져스 3편은 어벤져스 1, 2 그리고 또 새로 만들어진 히어로들의 영화들까지도 다 챙겨봐야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객들에게 상당한 피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좀 아쉬운 소식은 아이언맨이나 헐크는 아직도 속편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캡틴 아메리카나 혹은 다른 히어로 영화에 이제 뭐 조연이나 뭐 단역으로 출연할 예정이어서 뭐 앞으로 종종 볼 수는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는 스파이더맨까지 다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제 딱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가장 가깝게는 캡틴 아메리카 3편에서 스파이더맨을 볼 수도 있고요. 어벤져스에서도 또 활약하는 스파이더맨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챙겨볼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이전트 오브 실드부터 데어데블, 에이전트 카터까지 이제는 드라마까지도 마블의 어떤 그 영화 세계관을 막 확장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 2편의 유일한 장점이자 단점은 그거예요. 예전 것들을 봤으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지만 예전 것들을 보지 못했으면 저거 왜 저러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극장에 가면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극장의 한 3분의 1은 옆에서 야 저거 이런 장면이 저거 왜 저런지 알아? 이거 제가 저래서 토리 입에서 뭐 어쩌고 했는데 제가 캡틴 입에서 어쩌고 했는데 이래 설명충이 너무 많아.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다 설명 다 마블 매니아들이야. 뭐 그뿐만이 아니죠. 어벤져스 관련한 상품들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영화에도 굉장히 많은 간접 광고가 나와요.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에 이제 007이라든가 뭐 이런 영화에서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막 상표를 탁 드러나게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발견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숨겨 놓으면서도 간접 광고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이제 스폰서로 참여를 했는데 혹시 그래서 한국 장면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얘기가 나온 김에 수현 씨,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헬렌 조라고 하는 캐릭터를 연기한 수현 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고편에서는 얼굴조차 한번 제대로 드러난 적이 없어서 정말 빈약한 캐릭터가 아닐까, 혹은 한국 버전을 위한 그냥 어떤 팬 서비스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의 히든 카드 캐릭터인 비전을 탄생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고편에서는 최대한 그 모습을 감춘 게 아닐까 싶고요. 우리 알았죠? 우리 고양이가 뭐 엄청 울고 있네요. 우리 고양이가 잠시만요. 안녕. 쪼쪼쪼. 배고픈가 봐요. 자, 맘만 먹자. 너 맘만 먹는 동안 나 이거 촬영해도 되지?
사실 수현 씨가 맡은 헬렌 조라는 캐릭터 조금 뜬금없다라는 평가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좀 있습니다. 원래 마블 원작 캐릭터 중에 아마데우스 조라고 하는 한국인 히어로가 있어요. 그 히어로의 능력은 엄청난 천재력으로 뭐 수학, 물리학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적을 무찌르는 히어로인데 어떤 그 천재라는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블 영화에서는 여자 버전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그리고 서울 장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해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기대를 하죠. 정말 어떤 멋있는 관광 명소에서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찍으면 영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광고 영상이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무슨 뭐 북촌에서 울트론이 탄생해가지고 막 경복궁도 때려 부시고 막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흔하게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하고 후줄근한 동네 장소들이 오히려 나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팬 서비스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캐스팅을 장소를 헌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시는 분 있죠. 아유 이게 서울에 완전 뭐 옛날 달동네 같은 데서만 찍었어. 그런데 서울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자 그럼 어벤져스 뒷이야기를 또 살짝 풀어보죠. 이 영화의 울트론 역할을 맡은 배우는 제임스 스페이더입니다. 그 울트론의 목소리 연기 로봇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변조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 목소리 자체가 제임스 스페이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저음, 울림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울트론과 잘 맞아떨어졌다. 약간 매력적인 캐릭터, 매력적인 악당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은 조금 반가웠어요. 또 이제 원작에서는요 울트론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사실 앤트맨이 만들어낸 설정입니다. 그런데 캡틴 아메리카 3편은 시빌워라고 하는 이벤트가 벌어질 예정인데요. 사실 그 시빌워라고 하는 영화는 그러니까 히어로와 히어로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둘의 갈등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어벤져스에서 토니가 울트론을 만들어낸 걸로 설정이 좀 바뀐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스칼렛 요한슨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면을 먼저 촬영을 하거나 나중에 촬영을 해서 이제 그 주로 대화하는 장면만 있었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직접 싸우는 장면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장면도 스칼렛 요한슨은 오지 않았고요. 대신에 스턴트맨이 대역으로 연기를 해서 나중에 CG로 합성을 한 겁니다. 또 이제 몇몇 장면 중에는 이게 배가 좀 불러 있어서 그 불러 있는 배를 CG로 지우기도 했다고 해요. 매력을 발산할 기회가 기존 영화들에 비해서는 좀 적지 않았나 싶어요. 대신에 또 다른 또 히로인이 이 영화에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스칼렛 위치 역할을 맡은 엘리자베스 올슨이 바로 이 영화의 또 새로운 히로인인데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렇게 잘 알려진 배우는 아닌데 여자분들은 올슨 자매 하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퀵실버랑 스칼렛 위치가 서로 남매라는 설정이었는데 이 두 배우가 그 전에 고질라라는 영화에서는 서로 부부 역할로 나왔어요. 엘리자베스 올슨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영화는 올드보이 리메이크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가 이 요만큼 파인 브이넥을 자주 입더라고. 미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 점차 글로벌하게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어벤져스 2편은요 아주 시원시원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로 가득 찬 액션 영화입니다. 철학적인 깊이는 캡틴 아메리카 2편에 비하면 덜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지구 평화를 위해서 인간이 오히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설정도 이미 많은 어떤 로봇 영화나 인공지능을 소재로 다룬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신선하다는 느낌도 사실 좀 덜했고요. 그리고 기존 작품들을 복습하지 않으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블 덕후들이라면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하죠. 저는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고요. 오늘 소개했던 영화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입니다. 인스타,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동안 제가 너무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너무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그 점 너무 미안해요. 그러나 더 좋은 소식들 많이 가지고 찾아올 예정이고, 또 재밌는 영화 리뷰 찾아올 예정이니까 꼭 뭐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채널 고정. 뭐 이런 건 방송국에서 쓰는 건가? 초코야 안녕.